첫 번째 배웠던 거 소수 합성수, 그다음에 거듭제곱에 이어서 이 소인수분해 단원까지 너희들이 이제 이번 주말에 공부해가지고 와야 될 내용이에요. 자, 인사 먼저 할게요. 안녕하세요. 빌드업 수학과학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고요. 자, 너희들 숙제를 잘 해왔을 거라고, 해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 마찬가지 연결해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 거 잘 해가지고 있죠? 자, 오늘 두 번째, 이번에는 소인수분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소인수분해. 먼저 제목을 먼저 써보고 합시다. 자, 소인수분해. 자, 소인수분해에서 새로 나오는 용어는 소인수라는 말이에요. 그럼 소인수라는 말이 뭘까? 다시 얘기해서 소수인 인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소수인 인수. 그럼 소인수가 이제 소수인 인수라는 얘기는 조금 나중에 익숙해질 거고요. 이제 보통 책에 나와 있는 소인수라는 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소인수라는 거의 뜻은요. 얘는 어떤 자연수예요. 어떤 자연수의 뭐 중에서? 약수 중에서 소수인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소인수라는 뜻이에요. 어떤 자연수의 약수 중에서 소수인 수를 소인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소인수 분해는 뭐니? 라고 했었을 때 소인수 분해는 뭘까요? 1보다 큰 자연수를, 자, 1보다 큰 자연수를 어떻게?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 표현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왜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을까? 됐죠? 1보다 크다? 그럼 무슨 얘기야? 1은 곱하나 안 하거든요. 자, 5라는 숫자를요, 우리 5 곱하기 1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냥 5는 5예요. 그쵸? 그러니까 5라는 숫자에다가 1이 곱해진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군더더기를 붙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인수 분해라는 거의 뜻도요, 1보다 큰 자연수를 뭐야? 소인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소인수 분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미리 공부는 하셨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얘가, 자, 24라는 숫자를요, 소인수 분해하는 거를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할 거예요. 자, 24는요, 뭐 곱하기 뭐예요? 2 곱하기 12. 그쵸? 그럼 다시 여기 12가 뭘로 쪼개져? 3 곱하기 4로 쪼개지면서요. 그쵸? 얘는 결국 뭐 돼? 2 곱하기 2. 그쵸? 계속 쪼개는 이유는 뭐야? 지금 우리 뭐 한다고 그랬어요? 소인수 분해한다라고 얘기했죠. 소인수 분해 뭐라고요? 소인수만의 곱이라고 얘기했고요. 소인수는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소수들의 곱으로 쓴다라고 얘기했어. 됐죠? 자, 물론 24가 2 곱하기 12도 되긴 하지만 12가 소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다시 소수의 곱으로 3 곱하기 4로 쪼개려고 하는데 얘가 또 다시 소수가 아니야. 그래서 4도 소수들의 곱으로 마지막까지 쪼개서 결국에는 얘 곱하기 얘로 쓰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자, 똑같은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곱해져 있을 때는 결국에는 24는 어떻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하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4라는 숫자를요, 이렇게도 쓰지만 2의 1, 2, 12. 그 다음 뭐야? 2, 6.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야? 2,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써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24를 다시 얘를 보고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했다면 얘들아,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쓰면 돼? 여기에서 소인수 분해까지 했어. 그럼 여기에서 소인수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소인수는 요 밑에 있는 숫자들, 이 밑에 있는 숫자들을 뭐라고 그래? 얘들을 소인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24의 소인수는 2하고 3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24는 2하고 3이라는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인수.
됐죠? 소인수 그리고 소인수 분해까지 설명을 한 거고요. 자, 그럼 만약에 두 번째 한번 더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럼 매번 얘들아 요렇게 다 이렇게 막 가지치기를 하면서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 보통 요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자, 28이라는 숫자는요. 일단 니네 구구단에서 4, 7에 28 하잖아. 4 곱하기 7. 딱 간단하게 써. 그럼 4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2의 제곱. 7 대신에 이렇게. 맞지? 아, 얘를 한번 이렇게 써볼까? 4는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소수들의 곱으로 쓸 수 있어. 앞에서 얘기했었죠. 합성수는 반드시 소수들의 곱으로 쓸 수 있다고요. 얘는 소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쓸 수 있다. 28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거의 소인수가 뭐니? 라고 했었을 때 누구? 2하고 7, 즉 밑에 있는 숫자들이 뭐가 되는 건다? 얘들의 소인수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 개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좀 큰 수 갑시다. 360이에요. 360은 보통 어떻게 쓰면 돼? 36 곱하기 10. 그쵸? 그럼 다시 36은 뭐야? 소수가 아니야. 저쪽에 36은 6 곱하기 6 그리고 10은 2 곱하기 5 이렇게 썼어. 근데 6이 다시 소수가 아니거든요. 이 합성수는 반드시 뭘로 쓸 수 있어? 소수들의 곱으로 쓸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6 대신에 2 곱하기 3 좋아요. 또 곱하기 6 대신에 2 곱하기 3 좋고요. 나머지 이제 2 곱하기 5로 이렇게 쪼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래서 이제 얘를 조금 더 간단하게 이제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거듭제곱 배우는 거야. 그럼 2가 몇 번? 3번. 2의 세제곱. 3이 몇 번? 2번. 그 다음에 5.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마찬가지 여기에 소인수는 뭐가 된다? 2하고 3하고 5가 된다. 소인수, 즉 밑에 있는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다? 얘네들의 소인수가 된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큰 수들을 이런 식으로 쪼개서 쓸 수 있다는 거 너네들이 아무거나 편한 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이런 말도 나와요, 얘들아. 세 번째 한번 구분을 시켜볼게. 이렇게. 자, 세 번째 예제로 제곱수라는 말이 나와. 제곱수. 제곱수가 뭘까? 제곱수는 뭐냐면요. 이건 좀 중요해, 얘들아. 지수가 뭐인 거? 짝수인수. 제곱수라고 얘기를 해. 자, 지수가 짝수인 게 제곱수냐는 얘기는 뭐냐면은 2의 4제곱. 이렇게. 이런 것들. 2의 4제곱. 얘는 다시 2라는 2의 4제곱은요. 2의 제곱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2의 4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것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금만 더 자세히 할게요. 2의 4제곱은요, 얘들아. 이거예요.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거든요. 2를 4번 곱한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2 곱하기 뭐야? 2의 제곱이지. 그거를 몇 번 곱했어? 2번 곱했지. 2의 제곱을 2번 곱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게예요. 됐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제곱수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또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 자, 2의 4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이것도 얘도 제곱수일까? 라고 봤더니 이것도 제곱수예요. 얘는 뭐의 제곱일까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봐. 얘는요. 2의 4제곱은 2를 몇 번 곱한 거야? 4번 곱한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5의 제곱은요. 또 5를 2번 곱한 거야. 이렇게 5 곱하기 5가 되는 거지. 7의 제곱은 7 곱하기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얘를 한번 봐봐. 2 곱하기 2를 2번 곱한 거고요. 맞아요? 5 곱하기 5를 2번 곱한 거고. 됐지? 7 곱하기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하나로 보면은 2 곱하기 7,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7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건 뭘까? 2의 제곱. 얘가 2번 곱해졌어. 5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7이 이렇게 돼서 얘를 이런 식으로 제곱수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됐지? 요거. 그러니까 마지막 요 제곱수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할 텐데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거, 뭐의 제곱으로 표현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 내용을 지금 몇 개만 연습을 해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얘를 왜 배우냐면은, 자, 왜 배우냐. 다음 파트에 한번 볼게요. 자, 칠판 좀 정리를 하고, 다음 파트에. 그러면은, 볼게요. 네 번째.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요. 이런 문제가 있어. 얘를 문제를 줄게. 자, 50에 어떤 수를 곱하거나 그 다음에 나누어야 어떤 수 곱하거나 나누어야 제곱수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 자,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50을 뭐 해봐야 돼? 소인수분 해봐야 되겠죠. 자, 50이라는 숫자는요. 50은 5 곱하기 10. 얘는 다시 5 곱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다시 얘기해서 50에다가 50이라는 숫자가 5의 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요 숫자에다가 여기에다가 뭘 나눠야 돼? 나눠서 뭐가 되는 게 목적이야? 제곱수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럼 뭐가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되겠죠. 2를 나누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건데? 5의 제곱이 되면서 뭐의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2를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얘를 제곱수로 만들려면은 뭐를 곱해야 될까? 뭐 곱해줘야 돼? 2가 한번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건데? 5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면서 이건 다시 뭐의 제곱일까요? 5 곱하기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 됐어요?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또 될 수 있어요, 얘들아. 또 뭐가 될 수 있을까? 곱하기 하는 거. 2 곱하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의 제곱 이렇게. 얘를 곱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요? 얘는 5의 제곱. 여기다 2 곱했어. 2의 제곱. 3도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돼? 뭐의 제곱이야? 얘는 5 곱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등등등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상황이 얘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지?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음 시간에 오면 많이 풀 문제의 내용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에 있는 소인수라는 내용의 다였고요. 그 다음에 자, 칠판 정리를 다 했고요. 두 번째 이제 앞에서 배웠던 소인수 분해를 가지고 이제 소인수 분해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소인수 분해 활용. 그래서 소인수 분해의 활용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소인수 분해 활용이 뭐냐라고 봤더니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 숫자 한번 가지고 해볼까요, 얘들아? 8의 제곱 한번 뭐 생각나? 8의 제곱은 8 곱하기 8. 그럼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얘는 64. 이거에 약수를 모두 구하세요. 이게 이제 문제라고 줄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 8제곱이라는 거는 얘는 뭐야? 64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실제로 64 뭐 해주면 돼? 약수를 한번 쭉 써볼게요. 그럼 뭐야? 1, 64. 초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64. 그럼 두 번째 2는 뭐야? 2 곱하기 32 맞죠? 32. 그 다음에 4, 16 맞죠? 그 다음에 8, 8에 64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됐지? 근데 지금 이거는 곱해서 64 되는 그런 숫자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 지금 이거 단원의 이름은 뭐야, 얘들아? 소인수 분해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에는 8제곱을 소인수 분해를 할 건데 8제곱이 지금 소인수 분해는 아니죠. 8제곱이라는 거는 그냥 뭐야? 거듭제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 거듭제곱이 표현이 되는 거고, 뭐야?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8제곱이라는 숫자는요. 소인수 분해는 소수들의 곱인데 8이 소수가 아니거든. 그럼 얘는 뭐야? 8 곱하기 8이야? 결국에는 8이라는 거는 뭐 돼?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을 곱한 거니까 뭐야? 2의 6제곱으로 이렇게 소인수 분해가 된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얘를 보고 얘가 지금 이 약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잘 봐보자. 자, 일단은 저기 먼저 주어진 초등학교 때 배웠던 64의 약수를 한번 이거를 거듭제곱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1. 그냥 1이에요.
2는 네, 그냥 2예요. 그쵸? 자, 4는요? 4는 뭐의 제곱이야? 2의 제곱이야. 2, 2의 제곱. 8은요? 지금 방금 전에 했지? 8은 2의 세제곱이야. 그쵸? 그 다음에 또 여기 8, 2의 세제곱 같은 줄에 한번 써볼게. 그 다음에 16은요? 16은 4 곱하기 4. 됐지? 근데 4는 2 곱하기 2. 2를 몇 번 곱한 거야? 4번. 얘는요, 여기다가 또 2를 곱한 거지. 2의 5제곱. 얘는요, 여기다가 또 2를 곱한 거죠. 그럼 여기다가 2를 곱한 거니까 2의 6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봐봐. 특징이 뭐예요? 지금 8의 제곱이 2의 6제곱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 얘네들의 약수가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얘네들 다 약수가 되는 건데 지금 내가 이렇게 쓴 이유는 곱해서 얘도 곱한 결과가 얘 6제곱이야. 맞죠? 얘랑 곱한 결과가 얘 6제곱이에요. 그쵸? 얘랑 곱한 결과가 얘 6제곱이고요. 그리고 얘랑 곱한 결과가 얘 6제곱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어떤 수의 약수를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 각각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약수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약수 곱해서 얘가 되게 하는 걔네들 각각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 수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 두 번째는요, 45에 약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마찬가지 얘도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45는요, 얘는 뭐야? 1 곱하기 45. 그치? 그 다음 뭐래? 맞아? 그 다음에 5, 9, 45. 또 없지? 5 다음에 9 나왔고 다 나왔으니까. 이거 되는 건데, 자, 얘는요, 한번 소인수분을 이용해서 할 건데, 일단 45라는 숫자가 아까 뭐였었지? 45가? 45는 얘는 5, 9, 45. 소인수분해 하면은 5는 소수지만 9는 소수가 아니야. 근데 9는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 5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를 했다고요. 그럼 우리는 얘를 보고 이거를 보고 어떻게 해줘? 약수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는 얘기지. 그럼 뭐 돼? 곱해서 얘되는 숫자를 짧게 해봐봐. 1하고 5 곱하기 3제곱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 3하고 3이랑 누구랑 곱해야지 이가 될까? 3 곱하기 5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숫자 5하고 누구랑? 5하고 3의 제곱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숫자 3제곱이 나와 있잖아. 됐죠? 얘들 각각이 다 뭐가 되는 거야? 약수가 되는 거라고요. 곱한 결과, 곱한 결과, 곱한 결과. 얘들이 다 뭐가 되는 거야? 45의 약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아까 8의 제곱, 즉 2의 6제곱의 약수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거니까 하나만 동그라미 칠게. 이렇게 약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 약수는요, 이제 얘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방법 말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약수를 구하는 게 지금 주 목적이 되는 거죠. 중학교 때 올라와서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특징을 잡아낼 수 있어요, 얘들아. 소인수 분해를 해서 우리 약수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었지만 하나만 더. 약수의 개수가 지금 몇 개니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지금 8의 제곱, 지금 얘들의 약수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얘는 7개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요, 45의 약수의 개수는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된다는 얘기거든. 얘네가 지금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소인수 분해랑 특징이 있어요. 연관이 있어,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한 결과랑. 소인수 분해한 결과랑 연관이 있어. 어떻게 해주면 돼? 얘는요, 지수 보세요. 지수에다가 더하기 1에다. 지수에다 더하기 1. 몇 개 나와? 7개 나와요.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 지수가 1이 숨겨져 있는 거잖아. 지수에다가 더하기 1. 여기 지수 또 있어요. 지수에다가 더하기 1 했어. 얘들 한번 곱해봐. 2, 3은 몇 개? 6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알겠지?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우리는 약수도 구할 수 있지만 약수의 개수까지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잡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만 더 이제 문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144의 약수의 개수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뭐 해봐야 돼? 144를 소인수분 해봐야 되겠죠. 맞죠? 야, 144는 뭐 곱하기 뭐지? 144는? 그렇죠. 12 곱하기 10이에요. 이렇게. 맞지? 많이 외웠잖아. 외우기 시켰잖아. 많이 나오는 숫자니까. 그럼 12는 3 곱하기 4. 선생님 보고 있어요? 자, 3 곱하기 4야. 근데 3은 소수 됐어. 우리 지금 소인수분 할 거니까 4는 소수가 아니에요. 그쵸? 그럼 4는 소수들의 곱으로 2 곱하기 2. 즉,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요거 하나가 3 곱하기 2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 맞죠? 근데 뒤에 똑같이 얘도 3 곱하기 2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한꺼번에 쓰면 얘는 뭐가 되는 건데 2의 몇 제곱?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그쵸? 우리 뭐 찾는 거예요? 약수의 개수 찾는 거라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지수에다가 더하기 1. 그리고 이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어떻게 한 결과? 곱한 결과 5, 3 몇 개? 15개가 얘들의 약수의 개수가 된다는 거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만약에 얘들아 대놓고 아예 소인수분해를 해서 줬어요. 이런 꼴이야. 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몇인데 5의 a제곱이라는 요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했는데 이거의 얘네들의 약수의 개수를 몇 개라고 했냐면은 24개라고 줬어. 일 때 뭐의 값? A 값을 물어봤어요. 미안해. 필칠반이 조금 작아서.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지수에다가 더하기 1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맞죠? 얘는 지수가 없는 게 아니야. 1이 생략된 거야. 지수에다가 더하기 1하는 거라니까. 그치? 그 다음 여기는요.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요. 걔네들을 뭐 하라고요? 곱한 결과가 몇이라고? 얘가 24가 돼야 된다고요. 이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될까?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a 더하기 1이 몇이 돼야 돼? 24가 돼야 돼요. 맞아요? 걔는 3, 2, 6, 4, 24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이게 4가 돼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a 플러스 1이 4가 되려면은 결국에는 a는 몇이다? 3이다 라는 것까지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원이 마무리가 됐어요. 진도는 마무리가 됐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자, 우리 이제 뭐 배웠어? 소인수분해를 배웠어요. 그죠? 소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일단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뭘 구하는 거야? 약수랑 약수의 개수를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이런 숫자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썼다면은 그거를 소인수 분해를 해서 이 소인수 분해한 거 안에서 요 숫자들을 가지고 각각의 약수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직접적인 약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45를 소인수 분해를 해서 이것들의 각각의 약수를 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 꼴만 가지고 아 약수가 얘가 될 수 있구나, 될 수도 있구나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이 소인수 분해에서 여기 5가 있으니까 5가 약수. 이게 뭐야? 5 곱하기 3도 보이네? 그쵸? 그럼 5 곱하기 3도 약수. 3 곱하기 3도 보이네? 3이 제곱까지 있으니까 약수. 3 곱하기 3 곱하기 3, 3의 세제곱은 돼? 안 돼? 안 돼요. 3의 제곱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한 요거만 가지고 이 숫자의 약수가 누군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돼? 소인수 분해까지 했어. 반드시 소인수 분해야. 그것까지 한 다음에 지수에다가 각각 뭐 해주면 돼? 더하기 1. 지수가 하나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지수가 이제 2개 이상 보이면은 지수에다 더하기 1, 지수에다 더하기 1을 해서 곱한 결과가 이 숫자의 약수의 개수다라는 것까지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고 얘를 가지고 이제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첫째 주 너희들이 주말에 공부해야 될 내용 소인수 분해까지 다 내용 정리를 했고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리고 쓰면서 니네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한번 쭉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학원에 오면은 월요일 날이든 화요일 날이든 오는 친구들은 오자마자 백지 테스트를 통해서 니네들이 얼마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 작업 들어가고 거기에 내용이 부족한 게 있으면 선생님 봐줄 테니까 내용 봐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들어갔을 때 완벽하게
막힘이 없이 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빌드업 친구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